관찰자가 죽는 순간, 불교, 양자역학, 그리고 반복되는 자동차 꿈. 가끔씩 같은 꿈을 꾼다. 나는 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동시에 나는 차 밖에 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찰자이기도 하다. 마치 내 삶이 영화가 되어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고 나는 객석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는 것 같다. 그러다가 문득 공포가 밀려온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너무 멀리 가고 있다.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깨어난 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도대체 누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일까? 인간은 평생 하나의 가정을 품고 살아간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통제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라. 우리는 화를 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 어느새 화가 일어나 있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과연 몇 개나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가? 생각은 나타난다. 감정은 나타난다. 욕망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뒤늦은 순간에 우리는 말한다. 내가 생각했다. 내가 느꼈다. 내가 원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 불교는 이것을 매우 급진적으로 밀어붙인다. 불교는 말한다. 관찰자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관찰자 역시 하나의 현상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분노를 보는 내가 있고, 슬픔을 보는 내가 있고,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고. 그러나 불교는 묻는다. 그렇다면 그 나를 본 적이 있는가? 분노는 보인다. 생각도 보인다. 몸도 보인다. 감정도 보인다. 그러나 관찰자는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찾을수록 관찰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제거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더욱 도발적인 말을 남겼다. 관찰자는 관찰 대상이다. 나는 화를 관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를 관찰하는 그 나 역시 기억과 경험과 조건화의 산물이다. 결국 화와 관찰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노를 보는 자와 분노는 같은 움직임의 일부다. 관찰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 역시 기묘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건드린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관찰 행위는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완전히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절대적 관찰자를 상정할 수 없게 되었다. 화이트헤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에게 세계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존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리고 주체는 시작점이 아니다. 주체는 과정의 결과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먼저 있고 경험이 일어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반대로 말한다. 경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주체가 형성된다. 즉 나라는 존재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잠시 형성되는 소용돌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생각 앞에서 불안을 느낄까? 왜 나는 꿈속에서 통제 불가능한 자동차를 보며 공포를 느낄까? 그 이유는 어쩌면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영원한 관찰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무엇, 죽지 않는 무엇, 시간에 휩쓸리지 않는 무엇, 삶이 무너져도 남아있을 무엇, 기억이 사라져도 존재할 무엇.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 부르기도 하고, 참나라고 부르기도 하며, 순수의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름은 달라도 갈망은 같다. 제발 나를 잃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관찰자가 영원하지 않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가? 운전자가 없으면 정말 사고가 나는가? 강은 흐른다. 구름은 움직인다. 꽃은 핀다. 심장은 뛴다. 생각은 일어난다. 숨은 쉬어진다. 그 모든 것은 고정된 주체 없이도 일어난다. 그렇다면 삶은 어떨까? 삶 역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아닐까? 내 꿈은 어쩌면 교통사고의 꿈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사고의 꿈이다. 삶이라는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더 이상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끝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어쩌면 자유는 완벽한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자유는 통제할 운전자가 없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된다.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길 그 자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